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재의 TMI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공포 심리가 언제쯤 가실까요? 저는 10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더 급락할까요? 저는 오히려 정부의 대기하는 비상계획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전번 저점 1890을 깨고 추가 급락 나오려면 이게 현실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7월 말 기준으로 금리 결정한 다음에 미국 증시는 메가폰 패턴으로 급락할 겁니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 공포는 6월 3일 저점인 수준까지 떨어져서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7,800이니까 7,000 여기가 290이거든요. 그럼 7% 정도 하락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아직도 7% 더 빠집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은 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1890에서 2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각지도 않았던 작년도 12월 24일까지 급락하는 파동. 이때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1800이나 그걸 붕괴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올 때에 체크할 수 있는 변수만 보자고 그랬죠. 어저께 애플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벤트를 잘 보십시오. 9월 1일 날 미국이 이제 10% 관세 매긴다. 이 불확성 제거 매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1달러당 7.5위안 치고 나갈까요? 안 나간다고 봅니다. 관리해서 많이 가봤자 7.25에서 막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유럽 중앙은행이 BCB에서 지금 뭐 브렉시트라든지 유럽 불확실성 마도 여기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공포를 막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9월 달에서 바로 할지 10월 달은 넘을지 저는 솔직히 파월 의장 얘기를 하면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연속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스케줄 보면 이 10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5일에서 7일이면 3, 4분기 실적 나옵니다. 여기서 실적이 진짜 쇼크 나올 때 추가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이거 디자인이 됐다고 그랬죠. 9월 11일까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저점이 250.9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252.5와 257.5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55를 중심으로 지그재그 주다가 만약에 추가 공포, 예를 들어서 홍콩발 카오스라든지 뭔가 더 큰 에너지가 나올 때 여기를 깰 때는 저는 공매도 금지 정책이 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 100에서 150 그냥 스트레이트로 또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요번 1900 붕괴는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겹게 지그재그일까봐 오히려 걱정이고 종목별 순환이 질이 나쁜 종목들 중심으로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미 이승재 TMI 보셨으면 292대 그리고 제가 이 7월 1일보다 이 7월 23일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해지 전략 구축해라. 여러분들 1억 자산이 있어요. 주식은 못 팔더라도 나중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하락에 다 털립니다. 그거 제시해 드렸고 그런데 대신 뭐 하방 포지에 선물 매도 치든 풋옵션 하든 그다음에 ETF에서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그러한 펀드 ETF를 사드시든지 이런 거 해갖고 했을 때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20, 30이 되더라도 추가 여기서 커버되는 에너지가 제가 심지어는 1억 정도 보유자산분들은 300에서 500 정도 풋 해지만 걸어도 커버가 됩니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거 그대로 하신 분은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박스를 하나 거드릴게요. 요게 260짜리고 지금 250짜리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더 한번 깨는 공포는 여기서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이 7월 23일 이 그림 잘 보세요. 현물입니다. 지금 계속 외국인이 이때 샀어요. 그때 제가 23일 기준으로 이제부터 미결제가 28만 개에서
증가하면서 공격할 때 삼성전자 매도할 겁니다라고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47,000원대 파시고 42,000원부터 42,500원, 41,500원, 그리고 4만원을 깨는지는 9, 10월 달까지 보시죠 했다면 지금 일단 보세요. 이때 제일 많이 때렸습니다. 8월 2일, 5일, 6일. 이거를 연기금이 1조 5천억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연기금 만약에 1,900 들어오면 1조에서 2조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MSCI 관련돼 갖고는 벌써 8월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이미 이거를 위한 하방 공격은 이미 디자인 됐었고 지금은 이제 청산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차익 보세요. 이것도 7월 23일부터 파란 색깔이죠. 이게 언제 빨간 색깔로 돌았을까가 중요합니다. 그게 저는 9월 1일 이벤트 나올 때 그때 전개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는 것만 추적을 하시고요.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선물. 그 사이에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파란색 뭐 4,300, 2,700 쭉 매도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뭔가 살짝 달라지냐면 8월 6일 날 7천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요때가 저점 찍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미결제가 28만 개에서 35만 개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미결제 청산하면 오히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는요.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23일부터 이때 삼성전자 사는 거 폭탄 제조니까 이제부터 때릴 겁니다. 아직 파란 색깔이죠. 근데 이제 에너지가 작아요. 이제 삼성전자 에너지보다 다른 걸 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만약에 7만 원을 깨갖고 6만 5천 원을 갈 때 직전 저점입니다. 그 정도 에너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 더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빠지려면 3만 전자 보셔야 됩니다. 3만 7, 8천 원. 그게 아니면 오히려 스위칭 타이밍이 언제니, 재료 노출 다 언제 되니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해서 어저께 애플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체크하시라 그런 겁니다. 지금 중국에다가 이제 추가 관세 때리면 소비재 중심의 애플 주가가 제가 이 170불까지 빠질지 140불까지 빠질지 이 둘 중에 하나가 10월 달까지 미국 증시 바닥을 확인할 겁니다 라고 해드렸고요. 우리나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30만 원대 이 방송 들으신 분은 반 때리셨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29만 원 대드 잡고요. 9월 중순까지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요. 이거가 빨간 색깔로 가져야 됩니다. 파란 색깔로 간다면 요번 또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제 청문회 끝나고 조국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에너지가 삼바를 어떻게 하면 삼바가 부정적 에너지가 가면요. 우리가 그거 정의적으로 이거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게 삼성전자를 3만 전자 보게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닥 찍고 스위칭 전략으로 반등을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거를 노리는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스위칭 전략할지 추가 공격할지 이거에 관점을 두는 게 실제 시장 근본 주자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나 여러 가지 분석은 공포예요. 그런데 대충 불확실성은 9월 1일에서 11일 사이에 다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장과 안전자산입니다. 어떻게 시간관계상 이걸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앞으로 이 개념에서 저는 대세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쪽에 하나가 구리예요. 이쪽이 금입니다. 만약에 안전자산 금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 시장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N이 강세고 금이 올라가면요. 이제는 안전자산에서 성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뭘 보면 돼? 구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의 그래프거든요. 그럴 때 저는 단순화시킵니다. 10년 동안의 고점, 저점, 4등분 시켜 중심값 다 봐. 금은 그 고가 저가의 중심을 뚫었습니다. 구리는 2018년 연초에 중심까지 딱 왔다. 이때가 우리 2600가 때입니다. 이때 다 고점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폭에 딱 반 정도에 딱 와 있습니다. 구리가 터닝하나. 갖다 해서 구리가 터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장, 이제 안전자산에서 성장으로 바뀐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각이 어때요? 금리 인하하고 앞으로 나쁩니다, 나쁩니다잖아요. 근데 그 나쁩니다 이미 주가는 이 종목들을 보시면 다 떨어졌습니다. 풍산. 그러니까 풍산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수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분할해서 이게 더 떨어지는지 이게 터닝하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풍산, 포스코 여기에서 감 잡으시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풍산하고 고려아연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같이 갑니까 요새? 오히려 고려아연은 금 때문에 그런지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려아연이 갖다 해서 55만 원 상단, 35만 원 하단 중시가입니다 지금. 만약에 50에서 55만 원 오면 오히려 때리십시오. 그리고 풍산으로 바꾸는 전략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산하고 포스코, 이 포스코가 2015년, 16년에 15만 5천 원, 1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40만 원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비슷한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바닥은 저는 오히려 포스코 갖고 풍산 아연 갖고 풍산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한 게 유가. 저도 같은 또 시장 전략가들끼리 오프라인에서 서로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믿는 한 30년 내공의 어나리스트가 이번에 유가 25불까지 떨어질 것 같아. 진짜? 그럼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점검해 봤습니다. 저는 그 전략이 맞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1, 2년 동안 1800이 아니에요. 1500까지 빠집니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 전략은 수용을 안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은. 왜? 지금 50불 깨면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일단 실전에서는 50불을 깨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아람코 기업 공개 때문에 미국이나 사우디가 또 보이지 않는 이쪽 세력도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 것 같지 않다. 여러분들 보시면 내년도에 아람코를 기업 공개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럼 유가 박살나면 돼요. 셰일가스가 50불이 넘어야 재산성인데 50불 발달해서 40불, 30불 가보세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회사들 대부분들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돈 갖다 주는 회사인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란 중동을 노이즈를 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50불 깨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림산업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착공해서 하는 수주한 게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근데 요새 대림산업 주가 건설주 다 폭락입니다. 연초에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아람코가 우리나라 지분 갖고 있는 게 S-오일 60%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장이 되어 있는 현대 오일뱅크 20% 갖고 있거든요. 대림산업. 이때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을 겼는데 이때 우선주 갖고 급등 파동 줬습니다. 다시 우선주가 가까이 와요. 이런 것들 한번 매수해 놓고 실제 파동을 한번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 세워보시고요. 홍콩 리스크는 저는 이것 때문에 어저께 빠졌지만 군대 개입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겁내지 말자. 시진핑이 이거 홍콩을 군대 이게 연결되려면 갖다 해서 10%나 25% 매겼을 때 하지 그 전에 안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 요거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히려 농수산물 공격하나 보세요. 농수산물. 이제 미국이 농수산물 공격하나 이거는 연결고리로 우리나라 사료주 매수 타임 같이 연계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승조의 TMA였습니다.